이것 좀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.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예. 아들 A 씨가 액상 대마 확보를 시도하려다가 이른바 예, 던지기 수법으로 하려다가 경찰에 적발 입건된 사건,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전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지난해 그렇죠. 10월에 있었던 예.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야 이제야. 나오고 있던데, 이제는 일부 매체에서는 실명이 나오더만요. 이철규 네. 씨 아들 이준석이라고. 그래요.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은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. 예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국민의힘 뭐 이제 당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. 다 문제지만 특히 한동훈이는 절대 그냥 있으면 안 되죠. 저도 법사위에서 얼마나 그 마약 가지고 예. 저 검사 출신 의원들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걸로 시선을 쏠리게 하려고 저 이태원 참사 전부터 네. 했던 기억이 분명한데, 무슨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인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수사력이 지금 떨어져서 네. 또 경찰이 외면해서 마약이 이렇게 지금 횡행하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전 정부를 공격하는 아이템까지로도 확대해서 쓰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뭔가 입장이 나와야죠. 네. 예. 그렇네요. 근데 침묵을 하고 있다.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고, 참 10월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밝혀지고 있고, 또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입을 닫고 있고, 이철규 본인도 예. 가만히 있고.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마약을 했다고 해서 예. 아버지가 뭐 같이 마약한 걸로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를 보면 네.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조국 대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본인들의 예. 근데 그 친구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나요? 이 사람들처럼. 근데 그리고 뭐 그거를 그렇게 네. 수사기관하고 짜고 그거를 또 그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또 막았나요?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생각해봐도 그야말로 내로남불, 예.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,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언제까지 침묵을 할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에서 김현태 707 단장 등 9명에 대해 예.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. 예. 김현태 단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. 사실 뭐 김현태 단장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 했다가 네. 말이 또 몇 번 바뀌고 이런 상황까지 있었고.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본인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죄질을 더 가중시킨 나쁘게 건가요? 가중시킬 만한 태도들을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고. 네.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. 저건 당연히 구속 기소를 해야 될 일이죠.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하고 다녔잖아요. 그렇네요. 지금 이상현 1공수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실을 다 진실을 밝히고 맞아요. 참여도 하고 했으니까 그건 뭐 불구속 기소해도.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이상현, 김현태, 목현태는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. 목현태도 이상현과는 다르죠. 저 계속 뻗댔잖아요. 그렇죠.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. 그러니까 왜 저걸 저렇게 불구속으로? 묶였네요.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얼마나 형량이 높은 범죄인데 저걸 불구속 기소를 하나요?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. 네. 야, 그래서 뭐 김현태 단장 또 그리고 뭐 이상현 단장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비교되는 군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고, 그다음에 공직자들 모습을 보다도 홍장원과 조태용의 모습, 예. 이런 또 곽종근하고 이준호의 모습, 예.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글쎄 말입니다.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뭐랄까 던진 공, 네. 예, 그거를 이제 자꾸 기억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박정훈의 태도와 네. 당시 그 임성근이나 김계환이 보였던 그 누추한 표정과 모습, 이게 이제 또 홍장원을 보면서 또 그 되살아나고 조태영의 표현과 네. 표정과 또 오버랩되고 군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비겁한 사람들이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뇌리에 이제 좀 각인이 됐으니까 이 당당한 공직자의 모습,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, 업무 이런 걸 생각하는 공직자의 모습, 이게 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그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모습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된다. 이게 이제 이번 내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또 꼭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.
그렇네. 이번에 교훈을 정말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, 사실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뭐 호송차 가지고 얘기가 되고 뭐 저기 뭐 식사조가 왔네 안 했나 하는 게 그 얘기가 되는 이유 또 혹은 또 박은정 의원이 뭐 독방 특혜 이런 네. 것도 얘기했잖아요. 의혹을 얘기했죠.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찌 보면 참 개탄스럽고 너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. 어떻게 예. 그런 일이 생겨? 근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핑계를 대는 게 법무부 차관 뭐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 경호법과 네. 이 행정법 간의 뭐, 어떤 충돌 그럴 수 이런 부분들을 있죠. 고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할 때 네. 법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. 이거는 헌법과 주권자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. 네.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대통령의 쫄개로 자리매김하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께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위치로 생각을 하느냐. 네. 결국 그 점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. 이게 대통령 똘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 지으니까 경호법이 우선이다. 경호를 해야 된다는 요구에 우리가 불응하기가 어렵다. 이런 네.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데다가 지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 인력이 투입되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이게 너무나 쉬운 일들이 왜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이게 헷갈리는 일이 되고 네. 법적으로 이게 갈등하는 문제가 되는가? 이거는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대통령의 쫄개가 아니다. 네.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확실히 이번에 기준을 세워야 된다. 예, 예.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을 하고 생각해야 된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.